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8호 제9면 기사입니다. 2025년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성과 공유회 개최.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한창경 은 2025년 12월 19일 금 성남시 중원보건소에서 2025년 사업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복지관이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장애인의 삶에 나타난 실질적인 변화를 지역사회와 함께 되짚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재가장애인 및 복지관 이용고객 90명을 비롯해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 등 총 150명이 참석했다. 사업성과 공유회는 2025년 복지관 주요 사업성과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복지관 발전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장애인에 대한 표창을 통해 감사와 존중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복지관의 성과가 이용자와 지역사회의 참여, 그리고 후원과 봉사를 통해 함께 만들어졌음을 공유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품질 향상, 재가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확대, 이동권 및 자립 지원 기반 강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후원 자원봉사 네트워크 확장 등 2025년 복지관의 핵심 성과가 종합적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성남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장애인 노인 일상생활 지원 보조기기 체험 박람회, 고령장애인 통합돌봄 프로그램, 사람 중심 직업재활 및 장애 당사자 사회 참여 확대 사업 등 대표 사업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의 변화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외출과 사회활동이 늘어나며 일상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동안 받았던 지원이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 성과 공유회를 통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후원자는 복지관의 사업 성과를 직접 보고 들으며 내가 전달한 후원금이 어떤 사업에 사용되고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유를 통해 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응원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한창경 관장은 2025년은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장애인이 존중받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복지관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 23일 개소.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지난 11월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설치에 이어 수정구 중원구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를 오는 12월 23일 개소한다.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는 수정 커뮤니티 센터 지하 1층에 마련되며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지원 창구로 운영된다. 센터는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비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성남시는 관련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별 민원 상담을 비롯해 맞춤형 정보 제공, 전문 컨설팅 등 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23일 열리는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 개소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참석해 센터 운영 방향과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중앙과학고 지역 학생 40% 우선 선발 요청. 성남시는 2027년 3월 개교 목표인 분당중앙과학고, 현 분당중앙고,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 모집 인원의 40%를 관내 학생으로 우선 선발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3층 아레나홀, 수원 2위동에서 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 인재 선발 도입 방안 포럼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장은 성남시 지역 인재 선발 40% 반영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과학고등학교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와 참여, 45개교 23,233명 중학생의 높은 학구열과 학업 성취도, 성남 지역 학생들의 과학고 진학에 대한 강한 열망, 시 유지와 예산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 인재 선발 40% 비율 반영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12월 29일 오후 2시 국립국제교육원 정자동에서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열리는 같은 내용의 포럼에도 참석해 지역 인재 선발 40% 반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다. 앞선 3월 9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김은혜 국회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지역 인재 선발 40% 반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당시 과학고를 통해 성남시가 과학교육에 기여하는 역할이 분명해진 만큼 지역 할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코원에너지 나눔회와 함께 하는 2025 소원을 들어주는 코원트리 행사 진행.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한창경 은 크리스마스와 한 해의 마무리를 맞아 12월 23일
복지관 1층 강당에서 장애아동 50번 지명을 대상으로 코원에너지 나눔회와 함께하는 2025 소원을 들어주는 코원트리 행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는 코원에너지 나눔회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코원에너지 나눔회는 2015년부터 매년 꾸준한 후원을 통해 장애아동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코원에너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모임인 코원에너지 나눔회는 연말마다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며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타와 함께하는 기념사진 촬영과 캠핑장 분위기를 연출한 크리스마스 포토존 촬영이 진행되어 아동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 DIY 키트 만들기 체험을 통해 아동들이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후드 목베개와 과자 구디백을 선물로 전달해 따뜻한 연말의 정을 나누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감사했다. 산타와 사진을 찍고 선물을 받는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것 같다라며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복지관과 코원에너지 나눔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한창경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아동들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라며 매년 변함없는 나눔으로 함께해 주시는 코원에너지 나눔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은 장애아동과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물빛정원에서 결혼하세요. 성남시 공공예식장 추가 지정.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을 공공예식장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성남시 공공예식장은 중원구 여수동 시청공원 벽천분수 앞 분당구 율동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돌뜰정원을 포함해 모두 3곳으로 늘게 됐다. 새롭게 지정한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은 옛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29,041에 조성한 뮤지컬 옥상층이다. 총면적 180 규모로 하객 기준 80명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치르기에 적합하다. 하늘마당에서 예식을 진행하고 뮤지컬 앞 잔디마당을 연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공모로 선정한 결혼 전문 협력업체를 통해 예식 진행, 연출, 출장 뷔페, 편의 서비스 등 결혼식 전 과정을 종합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남물빛정원 뮤지컬 하늘마당에서 예식은 내년 하반기부터 할 수 있다. 별도 대관료는 없고 결혼식 비용은 하객 80명 기준 1,000만원 안팎 하객 100명 기준 1,010만 물결표 사인 1,550만원 수준이다. 결혼식 예약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하면 된다.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성남시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앞선 10월부터 예약 신청을 받은 시청 공원 벽천분수 앞 대관료 무료 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 대관료 31만 3,500원 공공예식장은 내년도 예식 10건이 예약 확정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28년간 방치됐던 옛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시민 위한 문화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이색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새 곳 공공예식장 명칭을 지혜롭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야외 결혼식이란 의미의 성남 솔로몬 웨딩들로 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전문 인력 5명으로 늘려 성남시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노인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족 등 실질적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로 전화, 지역번호 031-729-1760 하거나 경기민원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 동행인, 이 대상자 집을 방문해 병원을 같이 가준다. 병원에선 접수 수납 진료를 돕고 약국 동행과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물결표 사인 오후 6시이고 동행 범위는 성남시를 비롯한 인근 서울 수원 용인 지역의 병원이다. 이용 요금은 기본 3시간에 5,000원이고 초과 시 30분당 2,500원이 추가된다. 다만 병원 이동과 귀가에 필요한 버스비, 택시비 등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성남시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건수가 추진 첫 해인 2023년 228건, 지난해 360건, 올해 6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 사업비도 확대 편성했다. 성남시는 올해 기준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에 자체 예산 3,100만 원을 추가해 내년도 사업 추진에 1억 6,6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이용 수요에 맞춰 인력과 사업비 등 행재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